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전국에서 만 65세에서 74세 대상이 일제히 실시하죠. 저희 부모님도 예약을 했어요. 아직 맞으신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맞았다는 분도 제가 뵙는데, 그래갖고 하반기에 일반 성인까지 전부 해서 집단 면역을 11월에 간다. 현재 백신 예약률이 50에서 70%래요. 80%가 아직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저 예약을 했다가 노쇼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노쇼가 난 거는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랑 이제 라디오를 같이 하던 김태훈 선생님이 맞고 오셨어요. 나이가 저 65, 75세가 아닌데 50대신데 맞고 오셨어. 난 벌써 맞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맞으셨어요 형? 그랬더니 노쇼 백신을 예약하면은 일반인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야 그래 나도 빨리 맞고 걱정을 덜어야지 했더니, 야 2%랍니다 2%. 야 정말 예약하면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선진, 이게 국민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대단한 게 노쇼가 2%밖에, 이쪽 많이 줄었죠. 노쇼가 정말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쇼도 적고 또 예약 앱을 통해서 이 노쇼를 맞으려는 분들도 많대. 그래서 경쟁률이 나름 꽤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노쇼가 좀 있으니까 맞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노쇼를 했는데 예비 명단에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요 라고 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 아무나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축 치고 있다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기 혹시 예비도 못 오는 거 있으면 저 맞춰주세요. 그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개봉하면 6시간이기 때문에 뜯으면은 옆에 보다가 야 일로 와봐 넣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안 맞으려면 닥쳐 이러고 이렇게 꼽는 겁니다. 아까운데 이게 하나같이 지고 어떻게 굳어온 건데. 그래서 6시간 내에는 주변에 있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와중에 누가 못 맞냐? 20대 안 됩니다. 30세 이상 죄송합니다. 20대는 팔팔하다는 거죠. 뭐가 없나 보지, 의학적으로. 뭐가 조금 부작용 대비 예방 효과가 적다. 하여튼 20대는 걸려도 별 그것도 없고 부작용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예방 효과, 하여튼 의학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안 됩니다. 20대는 좀 참으세요.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왠지 좀 걱정이 되고 화이자를 맞고 싶으니까 이 남은 거 노쇼 화이자를 노려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노쇼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쇼를 하더라도 이 예비 명단 대상자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센터별로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직 아스트라제네카만. 맞은 분들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도 맞고 오더니 멀쩡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부작용만 좀 없기를. 하여튼 화이자 백신은 맞으러 갈 수 없다. 화이자를 노리는 분들은 저거 맞으러 미국 간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비자 보여주면 맞더라. 그쵸, 맞긴 맞죠. 그래서 무료 접종 저거 맞으려고 가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거 하나 맞으려고. 하여튼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쇼가 또 많기 때문에 요즘 IT 업체들이나 은행 같은 데서 코로나 유급휴가 요거 꽤 나오시더라고요. 꽤 노쇼 백신을 가서 맞고 맞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 요거를 휴가로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받습니다. 백신 휴가 있더라고요. 백신 1차 접종을 하면은 게다가 무려 7월부터 실외에서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준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요거 괜찮죠? 요거 7월부터 실외 노마스크 가능. 1차만 맞더라도 1차만. 현재 이거를 대책으로 내놨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아마도 바뀌지 않는 한 7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마스크 없이 가능할 것 같고, 저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맞는 지금 붐이 막 불고 있고, 현재 5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10%를 넘었어요. 물론 이게 높은 숫자냐? 179개국 중 87위. 나누기 2하면 28에 16, 29, 18. 자, 50%보다 앞에 있습니다. 50%보다 앞에 있는데 조금 마음에 드는 숫자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하고요. 절반보다 조금 높은 거고, 이거 그래도 백신 너무 낮잖아 하니까 정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제사회 공급에 협력하느라 백신 확보를 늦었다. 그건 좀, 하여튼, 앞으로 빨리 하면 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하면 되니까, 협력 그만하고, 우리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백신이 일반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뾰로롱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드디어 백신이 본격적으로 퍼지는 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50% 넘었죠. 길 가면은 아무나 백신을 놔줄 수 있는데, 미국의 걱정은 뭐겠어요? 이때는 가파르게 맞았는데 한 50%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맞기 싫은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맞으면 난 안 맞아도 되거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묻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꼭 묻어가는 애들이. 다른 사람 다 맞으면 없잖아. 난 안 맞아도 되고 나는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 이 나라는. 길 가다가 아무 병원에나 들어가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어도 안 맞는 경우가 미국엔 생겨요. 반대로. 물론 저 백신 덕분에 지금 미국엔 또 경계심도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급감했죠.
미국은 사실상 50%를 넘으면서 거의 일상으로 복귀가 임박했다. 사실상 일상 복귀를 하고 있고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또 NBA 마니아 아닙니까? 요즘에 플레이오프 하는데 관중이 들어와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16,000명씩 들어오고 그래. 마스크는 쓰고 있긴 한데 이미 일상으로 어느 정도 복귀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니까 50% 보에서 이제 좀 잘 안 는단 말이야. 가파르게 안 늘고 천천히 느니까 더 맞춰야 돼.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백신을 더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열풍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백신 복권. 야, 아이디어 보소. 이게 뭐 리니지냐? 이거 뭐 한마디로 이게 준다는 거죠? 뭐 죽는 거 주는 거죠? 백신 맞으면 100만 달러 복권을 주는 겁니다. 홀짝 맞은 다음에 이거 긁어보고 어우 야 백신 복권. 이게 무슨 집행권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달러짜리 복권을 준다고 합니다. 주에 따라서 백서 밀리언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이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누구보다 GDP 상승률이 빠르고 누구보다 경제가 빨리 돌아오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앞설 수 있으니까 지금 저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데 심지어 홍콩에서는 아파트가 걸렸다고 합니다. 10몇 억짜리라 그러던데. 코로나 백신 경품으로 아파트. 야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하나 걸어주면 확실한데. 야 확실하다. 뭐 반포 레미안? 반포 자이 너무 비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야 그런 거 하나 걸어주면 끝내줄 것 같은데. 그냥 노쇼고 나발이고 야 그거 하나 걸어주면은 나도 가서 잽싸게 막 한번 긁어볼 텐데.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인센티브가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맞출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가장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보여준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아이디어가 훌륭하게 됐나. 진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별의별 아이디어가 뭐 쿠폰 주는 데도 있고 너무 그런 쿠폰 주거나 이런 뭐 할인 주거나 이러는 거는 별로 아이디어 같지가 않은데 야, 이 나라는 확실히 범상치 않은 나라야. 중국입니다. 여자 아이돌을 동원해서 도장 찍어주는 걸 아이돌을 시켜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이돌을 박수 한번 해주고 야 이래갖고 야 순식간에 접종 잘 열리겠다. 이분들이랍니다. SNH48? 왠지 그룹 이름 일본 같냐? 하여튼 접종자의 도장 찍어주는 분들이 저런 비주얼의 옷을 입고 와서 이걸 찍어주니까 잘 맞더라. 뭐 지금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는 백신이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3반기에 뭐 1,800만 개 하반기에는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가장 치열하게 맞게 되면은 매일 1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 이제 불타오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백신이 9월까지 3,6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하다. 70% 목표입니다. 목표. 최대치.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11월에 집단 면역을 원래는 지금 목표로 하는데 잘하면은 9월까지 집단 면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 이렇게 돼서 정말로 실행이 잘 되면 10월에 거리두기가 안녕 폐지가 되고 12월에는 아예 마스크까지도 이제 안녕할 수 있는 정말로 일상으로 복귀, 정말로 백투 노멀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목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있죠. 과연 국민의 접종 동참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람들한테 맞게 하느냐. 야 이거 아파트 괜찮은데 아파트? 야 아이돌은 됐고 강남 아파트 복권 이렇게 한 3개? 한 3개만 해서 전 국민이 긁을 수 있는 맞은 다음에 긁어보고 어머나 세상에 뭐야 뭐 이거 할 수 있는 용산 아이파크야 뭐 이런 거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백신 맞고 아이파크가 됐어요 뭐 이런 거 한번 인스타에 한번 띄워주고 그러면은 와 전부 달려가서 이걸 맞지 않을까. 자 저렇게 근데 백신율이 막 올라가고 뭐 9월이다 10월이다 이제 푼다 뭐 GDP 상승도 금방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나 싶었는데 보고 있던 우리 총재님이 한마디 하셨죠. 어우 좋아요.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기준금리도 인상하겠다. 야 그건 좀 총재님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제 주식이 아직 그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 하여튼 우리 총재님이 보고 있다가 어우 훌륭하다 역시 꼬레야야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거 미국보다 먼저 시사했어요.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하는 총재님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건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 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뭐 한다고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가 됐다. 조정하겠다는 거죠. 상황 변화를 보겠지만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게 과제가 됐으니까 실제로 조정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완화 정책을 전환하긴 이르다. 우린 완화로 가겠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물론 이걸 두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은 아직 빨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은에서는 그랬답니다. 아니 우리가 조정한다는데 왜 니네가 빠르다는 거야? 뭐 싸우자는 거야?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현재 티격태격하고 있는 중이고 한은은 저걸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도 올렸어요. 무려 1%포인트를 올렸어요.
야, 이렇게 성장률을 3에서 4로 훌쩍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야, 이게 무슨 동네 커피숍 성장률도 아니고 3%에서 4%로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간다는 거죠. 백신 맞거나 이런 걸 보니까 수출도 잘 돼요. 이런 거 보니까 성장 전망을 1%로 올렸어. 1%를. 수출이 또 잘 돼요. 생각보다. 2019년보다 수출액이 더 올라갔어요. 여기거든요. 이때는 요 정도였잖아요. 여기보다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수출도 나름 호조고 또 민간 소비도 잘 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잘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간 소비도 잘 돼서, 게다가 접종 속도도 아까 전에 뭐 하루 1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야 4%도 아니다, 4.8%도 가능하다. 야, 4.8%. 야, 너무 빠른데. 야, 너무 급한 것 같은데. 야, 너무 저게 급한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 주식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만 저게 급한 건 하여튼 되게 지금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말로 순조롭게 가면은. 게다가 아직도 돈을 계속 풀잖아요. 돈 푸는 거를, 재정 수지를 지금 줄일 계획도 많이 없기 때문에 돈도 뭐 계속 풀 것 같고, 그러면은 나라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 바이든 아저씨가 이런 예산안을 냈어요. 올해 예산안입니다. 얼마짜리를 냈냐면은 6,700조 원. 이게 미국의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6,700조 원. 6,700조짜리 예산안을 내고 국회에다가 통과시켜달라 그런 거죠. 1년에 돈 이 정도 쓰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규모 예산안이라 그러는데, 이게 물론 미국이 보통 한 5천 정도 쓰기 때문에 그게 충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작년보다 20%가 늘었어요. 여기 20%라 그러면 얕보면 안 됩니다. 6,000조에 20%가 거의 1,000조는 거죠. 1,000조.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잖아. 1,000조 늘려줘. 그러면서 바이든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K자 같은 게 됐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떼서 일로 주는 거다.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는 공사한 일한테 온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부유층과 대기업의 증세를 하고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겠다. 한마디로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려갖고 거기 있는 돈을 띄어다가 뭐 재분배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 저걸 진짜 실행을 했을 때 앞으로 매년 2031년까지 연평균 1,400조의 적자가 예상된다. 야, 이 나라의 끝은 어디냐? 매년 1,400조 적자를 내는데 버틸 수가 있는 건가? 뭐 경이네? 1,400조씩 10년이면은 1경 4천조 원을 적자를 내도 버틸 수 있는 나라. 역시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저런 숫자를 갖고 오니까 우리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은 장난하냐? 장난하냐? 무슨 대도 않는 숫자를 갖고 왔냐?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할 것이다. 지금 근데 공화당이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전에 봤죠. 블루웨이브. 지금 저쪽은 바이든 아저씨의 정당인 민주당이 상하의원 다 잡았기 때문에, 블루웨이브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코로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K자 회복 그랬잖아요. K자 회복이란 말인즉슨 아래 위가 벌어졌다는 거고, 물론 왜 벌어졌는지 뻔하죠. 혹시나 해서 봤어요. 진짜 부동산 좀 빠지지 않았을까? 나도 좀 사게? 꿈이고요. 상승세가 소폭 둔화는 됐으나 아직 여기입니다. 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니고요. 뉴스를 보니까 뭐 뉴스의 진위에 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 넘었다. 잠깐만, 9억이라고 했던 게 작년이었거든? 1년 새 2억이 올랐어요. 야, 이게 실합니까? 야, 이게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야, 이게 가능한 수치야? 1년에 9억에서 2억이 더 오른 게?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야? 평균이 9, 28, 한 22% 올랐네? 작년에 2억 이상 못 본 분은 앉아서 앉아서 마이너스죠. 작년에 그 1억 버신 분은 그 앉아서 1억 손실을 났습니다. 저처럼 집 없이 1억 번 분은 앉아서 1억 손실 난 거죠. 야, 저게 2억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코인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2억씩 손실 난 겁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이게 9억 하던 게 작년인데 어떻게 1년에 2억이 올랐지? 하여튼 뭐 이건 KB국민은행 통계이긴 한데, 아직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코스피 2천에 3천 갔다. 그 말인즉슨 결론을 종합해보면 코로나였지만 누군가는 벌었죠. 집값이 2배 오르고 코스피 2천 3천 갔다는 건 누군가는 벌었어요. 코인도 꽤 갔잖아요. 누군가는 벌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당연히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2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억 찍었죠. 지금 2억을 따라잡고자 부동산을 연끌하거나 코인을 연끌했죠. 연끌했더니 머스크 형이 이걸 이르면서 야씨, 이걸 가만히나 있지, 이걸 이래갖고 또 이거야, 왜 우리가 왜 코인 하냐고. 왜 코인 하기,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2억이라며. 가만히 있으면 평균 깎긴 하지만 뭐 내가 살 건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래서 그거 만회하고자 들어갔더니 뭐 그랬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바이든 아저씨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벌어지니까 야, 2억이 말이 되냐, 정부가 들어와서 여길 내려주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다 좋고 훌륭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중간에 끼면 약간 비효율이 생기거든요. 누구든지 끼면
그냥 여기를 어차피 주실 거 여기 화끈하게 여기 좀 세금 면제 여긴 모르겠고 여긴 형들 알아서 하고 여긴 뭐 세금 좀 줄여주고 뭐 많이 걷어서 많이 해주실 생각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좀 비효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 그 화끈하게 그냥 좀 줄여주시고 하면 하여튼 뭐 기대를 합니다. 자 되게 혼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청년 임대주택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 훌륭하신 생각인데 뭐 굳이 어차피 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아래로 올려주시려면 임대 말고 이렇게 이거 소유주택 이거 임대 나 언제까지 임대 살라고 임대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 전세 저도 이제 곧 집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전세 생활 지겨워 지금 몇 년째인데 좀 소유로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 1인 가구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아니 그 고려해 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1인 가구의 취향을 고려하지 말고 야 언제까지 1인으로 살 건데 1인 가구가 40%긴 하지만 우리도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되니까 한 2에서 4인 가구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은 훨씬 낫잖아. 야 언제까지 1인 가구야 40%는 안 되고 한 2에 4인 가구 정도 4인은 돼야 우리 지금 출생률 박살 났거든요. 출생률 지금 4인 가구를 고려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생각을 하고 출산율 얼마 전에 나왔죠. 나중에 언제 한번 또 나오겠지만 쿨타임 참은 다시 한번 이걸로 방송하겠습니다. 0.92에서 0.88명으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 떨어지면 우리나라 뉴스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방했다. 야 이게 한국의 위험이에요. 0.92에서 0.88 갔는데 선방했다.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야 오를 생각을 해야지. 야씨 많이 안 떨어졌다. 그 정도면 됐어. 훌륭해 0.88. 야 0.84 0.82일자라는데 나름 훌륭했다라고 지금 신문기사들이 나온다고. 왜 훌륭했는데 형님들이 열심히 뭘 해서 훌륭한가? 그게 아니라 40대 엄마의 출산율이 개선됐다. 이거는 그 선방이라고 하기엔 좀 40대 그 누님들의 그 화이팅에 박수를 보내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여기가 개선되면 안 되지. 20대 엄마들이 힘을 냈어야지. 왜 40대 엄마들이 이게 뭐 앞으로도 뭐 좀 그래요. 좀 뭐 좋은 말씀 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혼인 건수 나왔는데요. 혼인 건수가 마이너스 13%.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코로나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팍팍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혼 건수 요거는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넘어가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죠.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40대 엄마들이 자꾸 힘을 내요. 40대 되면 힘내기 힘들어. 남자도 여자도 40대 되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20대, 30대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 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소통하실 테니까 아까 전에 그 4인 가구용으로 자 그리고 보면은 산업 우리 경제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의 영향 아까 전에 K자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위로 갔고 누군가는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산업이 멸망했습니다. 산업이 일로 가는 산업은 초호황이에요. 백화점 가봐요. 요즘엔 뭐 하나 사더라도 다 좋은 걸 사려고 그래. 돈이 있거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정부가 주머니에 찍어준 것도 있고 코인으로 벌어 주식으로 벌어 집값 올라 뭐 요즘에 뭐 IT 개발자들 월급 오른다 그래. 돈이 많아요. 작년에 못 썼어. 게다가 휴가 가는 거 유럽 여행도 못 갔어. 그 돈이 다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걸 쓰고 고급진 걸 하려고 그래서 일로 가는 산업들은 좋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일로 가는 것도 그래도 좋아. 좀 손해보는 사람도 있잖아. 주식했는데 좀 안 좋거나 집을 저점 샀었는데 못 샀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숍 이런 서비스업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근데 중간이 멸망했어요. 이게 K자라는 말인즉슨 여기 있던 사람들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를 어떻게 보면 갈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가 또는 저가로 양분이 됐죠.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정말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소비가 엄청 양극화됐죠. 백화점 가보세요. 빅4 백화점 매출이 45%가 내렸거든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였으니까. 작년 4월, 3월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정도 오른 거 아니야. 기저효과가 있어. 코로나에 쑥 빠졌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 45%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도 30% 이상 늘었어요. 30%, 20% 갤러리아는 60%가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백화점 매출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 좋아진 게 조금 좋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명품은 신세계 79%. 야 이런 상승도 가능한가? 야 어떻게 하면 79% 상승을 하지? 그게 줄 서 들어가는데 뭐 하루에 10명 받던 걸 17명 받나? 현대 77%, 롯데 65%.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지금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재미있는 건 중저가 화장품이 가득했던 명동 거리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라 헬스앤뷰티 상품 파는 데나 이런 어떤 오프라인 매장으로 파는 데가 거의 다 엄청난 어려움이 겪고 있어요. 중저가 화장품 안 찾는다는 거죠.
명품을 찾거나 아예 최대한 아끼거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